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169쪽 들어갑니다. 자, 169쪽 제3절 과세 물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바 있죠. 예전에 한번 같이 풀어봤었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죠. 이렇게 과세 대상을 어렵게 물어본 문제는 처음이었을 정도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까지 뭐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항공기와 선박을 우리는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이라 하죠. 자, 토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명칭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하여튼 자,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요거 하나 and 그 밖에 밑줄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적으세요 여러분.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을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한번 보면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네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즉 취득세 과세했던 그 건축물을 보유하면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1번과 2번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문제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이렇게 되네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여보세요. 주택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이 법전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다 법전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상법전, 민법전 다 법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법 조문이 중요했어요. 몇 조냐. 예,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냥 책을 기본서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조문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어쨌건 갑시다. 주택법 제2조는요. 주택법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그 주택법에서 말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고 그중에 바로 첫 번째 1호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주택법상 주택인데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뭔지. 그래서 그냥 제가 써놨어요. 밑에다가. 물어볼 때마다 안 배웠대. 그래서 하도. 자,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이렇게 됐답니다.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구성 토지를 말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 알아두셨죠?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택법상 주택은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은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고요. 그 주택을 우린 재산세 때리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고급 주택이나 별장도 우리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중과세하는 고급주택과 별장도 무슨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로 때리겠다? 재산세 때리겠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때리겠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 주택은 물론 모두 고급주택과 모두 별장도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콘도미니엄 등가 위에다 하나 적으세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게 뭐죠 여러분? 펜션이죠. 그러면 콘도미니엄이나 펜션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영업용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세법은. 그러나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한 50대 중반의 사장님이 오셔갖고 교수님 제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자기는 3년 이상 구했기 때문에 자기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걸로 알고 있대. 맞습니까? 예, 맞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자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콘도미니엄을 상속을 받아서 19채를 상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건데요? 그랬어요.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요거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은 제가 비과세를 못 받고 주택으로 안 보면 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확인받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이거 다 판단해 줘야 돼. 당연히 얘는 뭐니까? 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몇 개나 있으니까 19개 있으니까 하나 안 주더라. 야.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냐? 19개나 갖고 있으면 그래 하나 달랬는데 그걸 치사하게. 어머 무슨 소리요? 그래. 아이고. 네? 20개 채우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얘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결론 2번은 여러분 겸용주택의 판정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제목 겸용주택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및 주택 부속 토지 범위 산정. 그래서 결론은 겸용주택의 범위다 보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겸용주택이 나오면 시험에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겸용주택이 나오면 여러분 판단 기준은 뭐냐?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거를 먼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한 동으로 나왔는지 한 구로 나왔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동과 한 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 게시판에 올랐고 아우 교수님 나는 한 동인지 한 구인지 정말 헷갈려 죽겠어요. 세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라고요. 난 당신이 어렵다 그랬어요. 아니 뭘 한 동이니 한 구인지를 뭘 모르겠다 그러니 난 이해가 안 가.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몇 동? 백이동. 그래도 말씀해 주시네요. 아이씨. 다른 학원에서 있던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아파트 사시면서 몇 동이요? 그랬더니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안 찾아가. 참네. 아니 내가 무슨 아파트 이름을 물어봤어? 그냥 몇 동이냐만 물어봤잖아. 근데 기겁을 하더라고. 민계고 선생님 물어봤으면 얼른 대답했을 텐데 내가 물어보니까 뭐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갖고 말해. 난 물어보지도 않아서 아파트 명도 안 물어봤지는 뭐 기겁을 하더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건물은 뭐야? 1동. 그죠 여러분? 동은 그냥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거야.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 동. 그러면 이 한 동에는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 영역수로 어떻게 돼서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다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구획. 그러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때 요거를 뭐라 하는가? 한 구. 건물 전체를 뭐라 하는가, 여러분? 한 동.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동과 한 구로 구분하셔갖고 자, 한 동의 건물이 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뭐하면 겸용하면 자 결론 밑줄 칩시다. 뭐만
주거용만. 요 놈만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때는 서로 크기의 비교를 하지 않고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한 동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 밑줄 10볼 거기 쳐놔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 그러면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거용이 아닌 놈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밑줄. 여기서 이 말이 나오네.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 면적 비율. 아까 우리 그 주택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이렇게 장난쳤습니다. 주택의 구분 수요했을 때 건축물과 토지 시가 표준의 비율을 한번 하는데 그거를 살짝 요걸 집어넣은 거죠. 건물과 토지의 면적 비율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요즘 문제가 이따위로 나와. 그래서 이때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주택 부속 토지 하나와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하라? 구분하라.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뭔 소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방송에서 한 7년간 EBS 방송 나갈 때는 가면은 방송 촬영하러 가면은 거기 코디가 와 있습니다. 코디가 와갖고 와이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다 합니다. 왜냐면 방송 촬영하면 조명이 세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이 뻐지렁하면 하기 때문에 그냥 냅다 쳐발라 버립니다.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팍 발라버려요. 그래서 빛이 안 나가게. 그래서 메이크업인데. 근데 그 코디가 갖고 오는 와이셔츠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냥 찝쭈그리한 거, 그냥 꾸물꾸물한 거 갖고 와요. 그냥 협조를 받다 보니까 지금 좋은 걸 안 갖고 오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원색인 걸 좋아합니다. 빨간색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게 또 잘 어울린대. 근데 지금 갖고 오는 와이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 좀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촬영을 하면 3개 촬영합니다. 3개 촬영하면 한 2개나 한 번은 내가 준비해 가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벌써 PD가 이번 와이셔츠는 괜찮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코디한테 뭐라 그래요? 좀 교수님들 마음에 드는 거 좀 좋은 거 갖고 오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동대문 갑니다. 자, 동대문에 자주 나갔어요. 그러면 동대문에 가면 여러분 뭐가 많아요, 여러분? 의류상가가 많죠. 밀리오레, 두타, EMPM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가는 데는 밀리오레인데 그 EBS 촬영이 무슨 촬영이냐면 크로마 촬영입니다. EBS 촬영이. 크로마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뒷배경이 파란색 천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다 파란데 제가 카페 들어오면 옛날 그 EBS 촬영 사진인데 그러면 촬영을 할 때에 크로마 촬영할 때에는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따로 있습니다. 즉 블루 계통은 못 입어요. 블루 계통의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내 뒷배경하고 내 와이셔츠가 어떻게 되니까 일치가 돼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착착착착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 상가를 가갖고 제가 크로마 촬영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 알아요. 크로마 촬영으로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 크로마 촬영용으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다 코디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사갖고 와갖고 이제 그거 입고 가죠. 자, 거기 가면은 상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은 오피스텔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동대문 나가보세요. 두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여러분?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십시오.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면 딱 떨어져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 건물에서 재산세 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했을 때는 이때는 오로지 주거용만 요 놈만 뭐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이놈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어쩌라고? 요 아파트 주거 사용 요 놈만 뭘로 때리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얘는 뭐로 때려라?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여러 이렇게 독립된 어떤 생활을 이용해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구획돼 있죠? 나눠져 있잖아. 아파트도 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 부분만 뭘로 때리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고 오피스나 상가는 뭐로 때려라?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건물 전체에서 요게 40%고 요게 40%고 이게 몇 프로다? 60%다 그렇게 봅시다. 면적 비율이.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도 어떻게 돼? 나눠야죠. 무슨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외 부속 토지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외의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 이때는 뭐야 하라?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라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해서 뭐와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외 부속 토지, 즉 건축물 부속 토지 두 가지로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토지를 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 즉 전체 토지 중에서 건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면 60%면 그 밑에 있는 토지 중에 60%를 뭘로 보고 주택 부속 토지로 보고 요 놈은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주택 외 부속 토지는 뭘로 때려라? 건축물과는 구분해 뭘로 때린 거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건물 소유자는 각자 대지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가? 지분을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지분 소유자한테 상가를 갖고 있으면 상가 건물에서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상가 건물에 대한 대지 지분은 뭘로 때리는가?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죠. 근데 뭘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주택 부속 토지와 함께 주택 뭘로 때린가? 주택분 재산세를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림만 그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뭐하면 겸용되면 이때는 서로 크기를 비교하고 안 하고 그냥 뭐만 주거용만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러면 건물이 주택과 주택으로 나눠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뭐도 토지도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나눠라. 어떻게 나눠라?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서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릴 것이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릴 것이고 주택 외 부속 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역입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은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밑줄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붙네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구일 때는 한 구의 건물을 50% 이상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한 구 전체를 주택으로 봐라입니다. 한 구 전체를. 한 구 전체를 주택으로 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요. 역시 상가도 똑같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다 구획된 부별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피스텔의 50% 이상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거를 다시 건물분과 주택분을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를 통째로 뭐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장난칠 수 있는가를 예상해야 되죠.
한 동과 한 구를 바꿔버리죠. 한 동과 한 구를 바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한 동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야. 한 동일 때는 50% 이상을 묻지 않고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요거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와 겸용주택은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물어봐요. 그럼 하여튼 겸용주택이 나면 반드시 뭐로 확인하라? 한 동으로 물어보고 있는지 한 구로 물어보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게 키워드고 그거를 가지고 재산세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자, 명백하면 위에다 적으세요. 명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그 경계 내의 토지죠. 근데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자꾸 바꿔. 출제는 조건 바꿔 중간에. 그러니까 그 바뀌는 조건을 여러분 자꾸 예상해야 돼. 자, 명백하지 아니면 그때는 몰라. 아이씨. 주택 바닥 면적이다 무조건 몇 배? 10배를 곱해서 그놈을 뭘로 봐라? 주택 부속 토지로 봐라. 그 얘기고요.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의 고급 오락장과 별장 부속 토지 판정 기준과 동일 적어놓으세요. 요 기준은 바닥 면적의 무조건 몇 배를? 10배를 해당 부속 토지 본다는 것은 취득세에서 고급 오락장이나 별장의 부속 토지 판정 기준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방세는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세는 여러분 도시, 지역, 안, 밖 구분 없이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양도소득세를 보면요. 도시, 지역, 안, 밖을 물어봐서 배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국세인 양도소득은 도시지역 아닐 때는 5배, 도시지역 밖가치는 10배인데 지방세는 도시, 지역, 안, 밖 구분 없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3번, 4번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에 따른 자 밑줄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당연히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이요? 응?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죠. 자, 여러분 다 아마 아실 테니까 건축법상 공동주택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그리고 단독에 이제 뭐가 있는가? 다가구, 또 뭐 있어요? 공간? 단독주택 있죠? 다중주택은 어디 있나 그러면? 다중 어디 있어? 네. 요즘은 또 여기 뭐 하나 더 들어왔다며? 응? 기숙사? 기숙사 말고 또 있는데? 요즘 무슨 생활 공동형인가 뭔가 도시형 그 뭐 있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 할게요. 그냥 이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다세대는 우리 세법도 뭐로 봐요? 공동인데, 자, 우리 세법은 여기까지를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어디까지를? 다가구까지를.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얘들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시는 구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획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어. 얘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다만 얘는 몇 층 이상이고 뭐 5계층이 주거를 사는 부분이 뭐 5계층 이상이라며 여기는 4계층 이하면서 4계층이죠? 그리고 줄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인가요? 예, 뭐 이렇게 되고 다세대도 4층이면서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인가요? 예. 여기는 3계층이 하면서 얼마? 660제곱이에요? 330이에요? 응? 660이죠? 다만 가구수는 19세대 이하죠?
다중이 3층이고 여기가 330인가요? 시험은 여러분이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억이 알딸딸하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누구도 다가구도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처럼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얘도 뭐로 포함하겠다?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냐. 그러면 여러분 공동주택 아파트 재산세 때릴 때 한 동 전체를 때려요? 가구별로 때려요? 가구별로 때려야지. 똑같이 얘도 때릴 때 다가구도 재산세 계산할 때 가구별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층입니다. 3층이고 주인집 아줌마가 3층에서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제일 큰 방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아줌마. 자, 다가구요. 그러면 이때 이 다가구 때릴 때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얘도 누구처럼 다세대 등 공동주택처럼 얘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뭘로? 가구별로 재산세 때리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다가구 주택이니까 공시가 되면 무슨 가격이 공시가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요? 응? 건축법상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정부에서 공시할 때는 뭐가 나와요?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죠. 무슨 가격에 대해서? 전체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면적별로 나누란 얘기야. 몇 개로? 5개로 쪼개란 얘기야. 5개로 쪼개놓고 주택은 재산세 계산할 때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때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개별 주택 가격이 5억 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면적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억 원을 쪼개란 얘기야. 쪼개란 얘기야. 그러면 그만큼 쪼개지 금액만큼 적용되는 누진세는 높아져 낮아져? 여기에 대해서 때는 누진세가 나눠진 금액에 대해서 때리는 누진세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왜? 얘들도 아파트 재산세 때릴 때 어떻게 했으니까 가구별로 나눠서 때렸잖아. 그러니까 얘도 얘처럼 똑같이 가구별로 나눠서 재산세 몇 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면 그 합한 5개의 금액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뭐가 되는가? 재산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한테 한 번에 때려서 누진세율과 이렇게 면적별로 나눠서 나온 누진세를 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왜? 누진세이기 때문에 얘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더 커지고 여기는 쪼개지니까 쪼개진 만큼 나눠진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작아져. 그래서 얘와 똑같이 형평을 맞춰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다가구 주택수에 대해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겁니다. 요 금액을 나눠서 나눠진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때려갖고 그걸 합한 금액이 다가구 주택이 뭐가 되는가? 재산세. 그러면 이거 아파트 똑같이 아파트처럼 가구별로 재산세 계산한 거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가구 주택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는가? 소유자가 내야 되죠. 소유자가 당연히 뭘. 근데 저 주인집 아줌마가 갑자기 옥상으로 부른다, 저녁에. 자, 101호, 102호, 201호, 200 아줌마 너 올라오세요. 옥상으로 딱 하니까.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어요.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요거 5집으로 4집으로 나눠서 줄 테니까 내일까지 좀 재산세 좀 주세요. 딱 그러는 거 아줌마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 아줌마! 재산세는 과세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당신이 내는 거야. 왜? 임차인 보고 내라고 그래. 나 공인중개사야. 그때 주인집 아줌마 뭐라 해? 방떼. 나올죠 안 나올죠? 그건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그 얘기 여러분. 결론.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이랬다면 뭐예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밑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예전에 이걸 구획된 부분, 그래서 구획,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자를 공부 안 한 젊은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한글로 바꾼 거죠. 분리된 부분을 뭐로 본다? 한 구의 주체로 본다. 저는 좀 어설프게 좀 한자를 좀 공부를,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 한자 뭐 다 했으니까, 특히 은행원들은 한자를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옛날에는 통장이 수기시로 썼어요. 수기시 뭐냐, 글로 이렇게 써졌단 말이야. 그럼 옛날은 한자로 많이 썼어요. 그럼 한자를 모르면 통장 이름이 성함이 한자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죠? 옛날 한자 그 이름에 보면 그럼 뭐 이렇게 아이고 씨 그런 거죠. 좀 한자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다 수기시 갈 때는. 그래서 한자로 오면은 이제 조금 좋은 게 뭐냐면 한자가 표의 문자다 보니까 용어를 보는 순간 의미가 확 와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한글로 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계속해서 한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했도록 분리된 부분을 뭐로 본다? 매 한구의 주체로 보는 거죠. 이 경우 부속토지는 당연히 건물 면적표에 따라서 나눈 면적을 한구의 부속토지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 결론. 주택분 재산세 다가구주택 어떻게 하라? 가구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합계액이 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재산세가 낸다. 자, 그럼 이걸 취득했어요. 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취득세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단독 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랬어요? 공동 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지랬어요? 공동 주택 요건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은 다가구 주택도 뭐로 취급해 버린다? 공동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잡으셨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4번 항공기, 양으로 5번 선박. 요거는 뭐로 말한다, 여러분? 예,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인 항공기와 선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그림, 이게 여러분 재산세의 머리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미 우리 공부하신 분은 이 그림이 딱 떠오르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만 하여튼. 자, 171조 토지 구분 갑니다. 별표 3개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문제는 출제원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거 말고도 가야 될 게 많아요. 자, 토지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분 재산세를 때리는데 이 토지분 재산세를 때릴 때는 토지의 뭐에 따라서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요? 3가지로 구분하죠. 무슨 과세와 분리과세와 무슨 과세요? 별도 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결론은 토지분 재산세는 이렇게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 3가지. 근데 여기는 특징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 합산과세. 그래서 얘는 대물세, 대인세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어디 안에 있는 시, 군, 구 안에 있는 별도 합산과세 토지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합산한 가액에 대해서 어떤 세율 때려라? 누진세율 때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합산하더라도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야? 시, 군, 구 단위야. 무조건 재산세는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때리는 거야. 자,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그런데 종합합산과세토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거고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별도합산과세토는 무슨 토지를 말합니까? 사업용 토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외우기를 별사종비 외웠죠. 별사종비. 그러면 결론은 세율은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이렇게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뭐하여?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이 말이죠.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는 거야? 여기는 개별과세죠. 개별과세고 얘들은 무슨 세를 때린다, 여러분? 비례세율로 때리는 거죠.
다만 비례세율도 역시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 차등 비례세율이죠. 이때 분리과세 토지는 다시 세율을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에서 저율 분리과세되는 몇 프로짜리와 0.07%짜리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0.7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분의 2와 1000분의 얼마? 40. 이거는 반드시 숫자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0.07%짜리 요거는 0.2%짜리 요거는 4%짜리 이렇게 크게 나온 거죠. 그럼 결론 냅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져서 제일 적은 건 몇 프로? 0.07%. 그 다음에 0.2% 분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별도 그랬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종합.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몇 프로? 4% 분리라고 그랬죠. 4% 분리.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0.07%짜리를 과세하는 게 뭐고 0.2%짜리를 과세하는 게 뭐고 4%짜리를 과세하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그러면 0.07% 과세가 된 건 몇 가지? 3가지. 농지, 목장용지, 그리고 뭐 여러분 임야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007을 적용하는 건 몇 가지? 3가지. 이름이 뭐야? 농지, 목장용지, 임야. 0.2% 과세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뭐 공장용지와 기타 정책 목적상 정부의 정책 목적상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지만 0.07% 과세는 딱 몇 가지예요? 3가지만입니다. 0.07%의 제일 적은 세율을 과세하는 건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 3가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게 뭔데? 0.2%인데 0.2%는 기본적으로 뭐? 공장용지와 기타 정책 목적상 저율 분리 과세 하유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죠. 그 다음에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4%짜리. 당 떨어진다. 자, 4%짜리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 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죠. 단 걸로 줘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어떻게 외우죠?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는 꼬러. 다 외우셨죠? 아, 여러분이 시험 봐. 자, 다시 마지막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는 꼬러. 그러면 됐죠. 그래서 오늘 전철 타고 집에 가실 때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 꼬러요. 가면 시험이다. 그리고 또 옆에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12칸짜리 한 번만 쫙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 그러면 다 외워진다. 여기 전철 타면은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농지 지목은 뭐였죠 여러분? 전답 과선. 자, 분명히 지난번에 취득세에서 상속과 매매일 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의 범위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라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선 그리고 뭐 목장용지까지였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전답 과선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요 목장용은 실제 뭘로 사용되어 있어야 된다? 축산용으로 사용할 때만 농지로 보아서 저율과세죠. 상속일 때 2.8%지만 농지면 2.3%, 매매이면 4%지만 농지면 3%. 이런 혜택을 줬던 게 바로 농지였는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농지에서 뭐가 뛰쳐나왔다? 목장용지가 뛰쳐나왔죠. 목장아 너는 왜 농지에서 뛰쳐나왔니?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기준 면적 이내분만 뭘 적용받을 수가 있고 007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기까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러나 어디부터는 종합과 4% 분리과세는 세보다 무겁게 가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때는 목장용지는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입지 기준면적을 따져서 기준면적 어떤 놈만 이내분. 그래서 목장용지라도 기준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이 초과분은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갑니다. 그랬죠? 우리 이건 지난번에 기본 거 지금 정리하는 거 이거 빨리 끝내 딴 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농지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농지와 목장용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랬어. 농지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목장용지는 가축의 종류에 따른 채소 사유 면적을 구해놓고 그 채소 사유 면적에다가 가축 종류별 마리를 곱해서 마리수 곱하기 기준 면적이 나오면 그 이내분만 007로 가고 종합으로 올라간다. 종합. 이러니 당 떨어지 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야 갑시다. 임야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목적? 무슨 목적? 산림, 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입니다. 그랬어.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임야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여러분 세법상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임야를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자, 실무 나가시고 여러분이 임야를 매매 중개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빨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임야가 뭔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니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007 혜택을 받는 임야는 단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관련 법률에 따른 무슨 성격? 공익 목적으로서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 목적 성격 임야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요. 역시 0.2%의 혜택을 받으려면 뭘 따져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누구만? 이내분만 어디 갈 수 있는데 0.2로 갈 수 있지만 뭐라 하더라도 공장 용지라 하더라도 뭐가 나면 초과분이 나오면 초과분은 묻지마 어디로 가요? 종합으로 갑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타는 각종 어떤 여러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각종 공사, 공단, 단지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할 토지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짜리 꼬로는 뭐를 말한다?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죠. 특히 여기서는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고급 주택이나 별장의 부속 토지는 절대 4%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얘들도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 재산이지만 고급 주택이나 별장 부속 토지는 절대 4% 분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얘는 뭘로 때리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기 때문에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갑시다.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용 토지다? 사업용 토지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 두 가지가 있는데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면 그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의 뭐에다가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이내 분이 남은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러나 상가 등 건축물일 때 바닥 면적에다 적용배를 곱해서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남은 초가분은 짐싸 얼른 보내 종합. 자, 이런 거 이외에도 업종을 영위하려면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지금까지 했던 뭐와 분리와 뭐가 아니면 별도가 아닌 게 종합이라고 그랬어. 지금 여기까지 했던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쉘이 모아갖고 얼로 보내라고 짐싸 종합으로 보내는 거죠. 짐싸. 이때 이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대표적인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나 상가 등 건축물의 바닥 면적 적용배를 곱해서 뭐가 나오면 각종 기준 면적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짐싸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종합. 네, 고마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뭐야? 지상 정착물이 없는 뭐 나돼지. 또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관련 법률에 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뭐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또 뭐였어요?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의 뭐 잡종지 또 적고 있냐 이거를 11월 달부터 했다. 그만 적어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랬죠, 여러분. 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에 2%, 1000분의 2죠? 100분의 2, 100분의 2, 2%의 뭐하는 토지 중? 미달하는 토지 중, 즉 건축물 가액의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돼? 2%도 안 되는 거죠? 그것 중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은 어디로 가고 요 놈은 어디로 가고 별도로 가고 요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이게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갑니다. 그렇죠? 출전이 저는 여기서 물어볼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이제. 여러분 수준이 다 해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시비 걸 거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로 보겠다? 나 대지로 보아서 때리겠다. 그죠? 단 건축물 바닥 면적은 실제 건물이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 요 놈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어디로 가고 있다? 종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야, 다가 아니고 기본이다고? 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거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억나시나요? 나는 웃으면서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러면 안 돼요. 나무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포기한 지 오래됐다 그거. 이래봐 몇 문제인데? 한 문제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매년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진 분을 봅니다. 물론 그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지만 매년 봐요. 매년 하나, 두 개 부족해서 떨어진 분들을 매년 봅니다. 그분들은 아주 그냥 피가 끓어오릅니다. 남들 다 맞는 복수 정답도 나는 못 맞춰. 왜? 그건 내가 맞춰거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매년 봐요. 그 한 문제 한 문제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그분들 항상 그래요. 설마 내가 하나, 두 개 부족해서 떨어질까봐 자기는 생각해본 적 자체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농지는 반드시 누가 소유한다? 물론 여기 당연히 과세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실제 경작이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농지라면 당연히.
자, 출전이 말을 바꾸죠. 잘 나가다가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않대. 그럼 여러분 그냥 짐 싸서 얼른 보내야 돼, 당연히. 아니, 농지인데 농사 안 짓고 있대. 그럼 그 농지야, 농지가 아니야? 아, 그럼 얼른 보내야 돼, 당연히. 종합이죠. 마치 수험생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수험생이야, 백수야? 제가 지난주에 독서실 한번 쓱 훑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제가 계속 딴짓하는 바람에 요즘 시간이 없었고 여러분들 잘 잔소리 못했는데 전 독서실 다 뒤집니다. 그 책만 펼쳐놓고 도망간 사람들 이름 다 적고 집에다 전화 걸어요. 그리고 몇 분 안 계세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주택관리사예요. 거의 참 집에 가서도 하고 있는지 제 눈이 안 보이면 저는 안 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 5, 6, 7, 8, 9, 10.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목숨 걸어야 돼 한번. 5월달에 여러분 이제 승부수 던져야 됩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자세를 보면 전혀 긴장의 자세는 없죠. 아이씨 빨리 끝내라.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나 쐬러 가게. 긴장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농지니까 당연히 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져야죠. 근데 안 하고 있대. 경작 안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집 싸야죠. 원래 보내버려야 돼. 종합으로 보내죠. 자, 경작하고 있대. 근데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 개인이. 누가 갖고 있을 때만? 개인이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 원칙 종합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법인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때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어디로 가라? 종합. 그런데 예외. 이 법인이 농업과 관련된 법인일 때는 어떤 농업의 어떤 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시 007 분리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누가 소유해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라더라. 법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도 007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72쪽 보시기 바랍니다. 172쪽. 자, 172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답 과수원이 농지 나와 있죠? 기업 과세기는 이제 실제 뭐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누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죠. 자, 거기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근데 니은부터 보세요. 농지법상 자 밑줄 들어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농업법인입니다. 자, 농업과 관련된 법인입니다. 농업과 관련. 디귿 한국농어촌 공사입니다. 다 농업하고 관련된 거죠.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인가요? 예, 리을 밑줄 사회복지사업자랍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의 소비용으로 즉 그 복지 후생원들 먹여 살리기 위한 농지다 그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뭐다 여러분? 007 분리죠. 미음 법인은 법인인데 여기는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법인이에요? 매립 간척에서 취득한 농지입니다. 즉 원시 취득한 농지죠. 현대 아산개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서산 이쪽 가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산 놀러 가면 현대 아산에 큰 입간판 막 서져있고 여기는 예, 현대 땅 그리고 그랬었는데 간척한다고 막. 자, 그 다음에 비읍 나왔다. 시뻘겋게 동그라미입니다. 종중. 자, 세법상 종중은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입니다. 한번 저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뭐는 농지나 임야는 1990년 이런 날짜 구분 없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기만 하면 종중이란 말이 나오면 세법상 종중은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007 분리로 보내봐 주세요.
그래서 거기 니은부터 비읍까지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007 분리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냐고요? 이미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장용지 나왔죠. 목장용지는 반드시 농지와는 달리 뭘 따져라? 기준면적을 따져라. 어떻게 따지냐? 그 밑에 박스 나와 있죠. 그래서 가축의 종류당 최소 사육 면적을 구해놓고요. 그 가축 마리수 곱하기 최소 사육 면적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기준 면적이 나오면 그 기준 면적 이내분은 007 분리 혜택을 주는 거고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초과분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 그래서 거기 가축의 종류 있죠? 그거 외우는 거 안 외우는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임야 갑시다. 주의하라. 임야는 단순 개인 법인 소유 임야는 어디로 간다? 종합. 그래서 007 혜택을 받을 때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공익목적이야 공익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야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 나왔죠.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리고 가나다다 마바자 그리고 비읍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 근데 이거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봅시다. 뭐 관련 법률에 따른 뭐 공익적 성격의 임야.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단순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임야는 어디로 간다? 종합. 그것만 적어놓으세요.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이거 아닌 걸로 여러분한테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개인 소유 임야. 또는 개인, 죄송합니다. 법인 소유 임야.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우리 학원생이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던 학원생이었는데 임야 양도했다가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뻔했죠. 그래갖고 원인 분석해갖고 거의 뭐 세금 안 나오게 해갖고 그분은 아주 그냥 학원비 본전 다 뽑았죠. 이분이 이 임야 양도하면서 양도세 엄청 나와갖고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거의 뭐 진이 막 했는데 짜장면 하나만 사주냐 그래. 씨. 그렇게 줄여놨는데도. 갑시다. 그래서 무슨 법에 따른 임야. 거기 보면 리을에 뭐 있어요 여러분? 종중소 임야 있죠? 자 그리고 보면 다 무슨 법이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시면 이거 외우라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아 무슨 법에 따른 어떤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 007 분리. 이런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다 그냥 종합. 그러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5조 공장용지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 6번 기타 이게 환장하죠. 아 요즘은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꾸. 난 기타도 못 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175조 분리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죠. 이놈들이죠. 자 넘겨. 어디까지 넘겨 어디까지 178조까지 여기서 물어봐요 요즘은. 그러면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죠. 황망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수밖에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찍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라? 무슨 성격? 공익 목적.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게 뭐? 공사, 공단 이런 무슨 단지 이렇게 어떠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더니 연병아 시험에 나오는 게 말이야. 응? 175조. 각종 공사, 공단, 단지 이런 공공기관 소유하고 있으면 0.2% 분리과세를 기억하라. 그랬더니 연병아 시험에 2번이 나오죠. 염전이 나오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도 염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염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셨던 분은 그래도 그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살아나갖고 맞추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잠재의식에 남아있다고.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 갑시다. 각종 공사 공단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여러분 176조, 177조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그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22번도 시험에 나왔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던 거죠? 예, 리츠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여러분? 펀드, 부동산 펀드죠. 예, 그런 것도 나왔었고요, 시험에. 27번도 시험에 나왔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물류자동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면허 또는 허가를 인가를 받은 계속해 받는 자 밑줄 쳐져 있나요? 여객자동차 이건 터미널 용지야. 터미널 용지 여러분. 응? 우리 어디가 여기 상봉 터미널도 있고. 예. 저는 주로 가는 데가 예. 어디지? 예, 감사합니다. 동서울. 예. 여기 터미널 용지 아니야? 터미널 용지. 그럼 여러분 이건 대중교통시설이 아니야. 그래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어떤 분이 질문해서 자꾸 헷갈린다고 어려워한다는데 자 180조 잠깐 보세요. 180조가 여러분 뭐냐면 별도야. 별도.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에 필요한 토지 있죠 여러분? 여기도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운송사업자 나왔죠? 그 보시면은 보세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마지막이나 그 전에 중간에 밑줄 뭐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이건 개인 토지야, 개인. 개인 사업자 토지, 주차용지다. 저기 차고용 토지다고 여러분. 구분돼요, 여러분? 아니 터미널 용지하고 개인 어떤 그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하고는 규모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개인 사업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터미널 용지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영위로 가는 거고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별도로 간다고요.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희는 우린 운명을 맡기자. 운명에 맡기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나면 고마워야 돼. 4%짜리 꼬러죠. 예. 그 다음에 별도, 상가 등 건축물이죠, 여러분. 예. 바닥 면적도 용도 지역별 배우를 곱해서 이거 따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갑니다. 농지나 어디다 적으십시오. 적을 필요 없다. 여러분 책에 어디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 예, 183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3쪽. 농지나 목장용지는 이러한 조건 외에도 소재지 조건을 따집니다. 소재지. 이 농지가 어딨냐, 목장용지가 어딨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농지나 목장용지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의 어디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지나 목장이 도시지역 안에 있대. 여기서 도시지역은 여러분 국계법상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무슨 말 나오면 도시지역, 그러면 일반 추상적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거기서 나는 바로 용도지역의 도간농자 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공법하면 또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한다? 국계법상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야. 용도지역이 나오는 도시지역.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농지가 목장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일단 위치가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여러분. 그나마 도시지역 아니지만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지역 안에 있대. 그러면 그때는 야 다행이다 그래도. 어디 안에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어디? 녹지지역 안에 있대. 뭐가? 농지나 목장용지나. 그러면 도시지역 아니지만 그나마
그나마 어디 안에 쓰면 개노 외우셔야 돼요. 개노. 손가락에다 적어야 되겠죠? 개노. 아니면 책상 좌측 상단에다 적어놓거나. 자, 여러분 그날 좀 시험 보실 때 일찍 가셔갖고 사전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책상에다 열심히 적어놨는데 갑자기 감독관 들어서 자리 바꾸라고 그러죠. 앉아하는 거야. 이씨 1시간에 걸쳐서 준비 다 해놨는데 자리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 책상 가지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로 와 하고 왔다 갔다 해. 서로 와 왔다 갔다 각자 올라가는가? 모니치로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잘해야 돼. 앞에 사람이 감독관 막 먼지를 와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그리고 왔다 하면서 각자 어떻게 하면 돼? 오니치 그러면 돼. 이해하셨죠?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 감독관과의 싸움이야.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시험은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왜 너랑 싸우냐 네 자신하고.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자기 자신하고 싸워? 누구하고 싸우는가? 감독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감독관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 여러분 사주팔자에 달려있어요. 저한테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사주팔자에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어디 안에서? 도시 지역 안에 그나마 어디 있으면? 개발제한국가 녹지죠. 외우셔야 돼요. 개노! 그러면 농지는 전부,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을 따서 어떤 놈? 이내분. 얘들은 어디로 가? 007 분리로 갑니다. 그런데 개녹을 제외한 기타 지역, 주거 지역에 있다, 상업 지역에 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농지가 옆에 있대요. 아파트 단지 옆에 목장이 있대. 아파트 문 열면 옆에 소말 돼지 새끼들이 와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 제대로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이때는 묻지 마. 전부. 농지가 목장이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전부 얼로 보내버려야 돼. 종합.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다가요. 그러나 도시지역 밖이나 어디 안에 있다? 군, 읍 또는 면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군은 면, 여기는 소재지 제한이 없어요. 없이 농지는 전부, 목장용지는 누구만? 이내분만 007 분류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기타. 이게 이제 공부 요령이야. 전체를 다 못 외우겠다. 메모리 용량이 딸린다. 여러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요즘 메모리 딸리는 거. 부팅 현상이 심하고 뭘 생각하려면 집까지 안 떠나고 계속 부팅 뒤 올라가 있잖아요. 요즘. 느끼죠? 그 느끼는 분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이죠. 해막을 분들도 많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해맑죠. 날씨 좋아 언니. 밥 먹으러 뭐 먹으러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죠. 쉬는 시간에. 있어. 조사문 다 나와. 그래서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메뉴 뭐 먹을까?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끝내냐? 오늘 못 끝내. 자, 여러분 공장용지 보세요. 기준 면적 이내분. 근데 이내분이라 하더라도 역시 장소를 묻습니다. 역시 공장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 데에서나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특별시 광역시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나마. 아이씨 공장이 도시 안에 있대. 그러면 제2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그런데 그나마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있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업지역과 어디 안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공업지역 할 때 여러분 공자, 산업단지 할 때 단자.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요 헷갈려갖고 혹시나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운다? 저는 공단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공단. 공업지역 할 때 공자, 산업단지 할 때 단자. 여러분 공단. 예전에 서울에도 우리 큰 공단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등포 구로공단 예. 그나마 공장 용지가 도시적 아니지만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적이나 산업단지 있으면 그때는 이내분은 어디로 간다? 0.2% 분리.
근데 공장이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어디에 있대? 기타 어디에 있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대. 그럼 생각해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이 있답니다. 지금 외대 앞에 옛날 이문동 거기에 예전에 큰 뭐 아시는 분 있지만 연탄 공장 그 있었죠. 예, 그 한강변에 그 철 기차가 거기 생각 죽어 그런데 막. 자, 공장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이게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응? 그러니까 우대해야 돼, 규제해야 돼. 두고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기준면적 이내부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별도로 갑니다. 종합 아닙니다. 이거 저는 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출전이 아주 좋아합니다. 요걸 출전이 살짝 뭐로 돌리냐? 종합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은 어머 아니야. 이내부는 별도야. 요거 꼭 잡으십시오. 그러나 도시지역 밖이나 역시 군읍면에 있다. 상관없어. 군읍면은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 예, 왜 소득의 다원화 방침에 따라서 시골에도 많이 있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내부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0.2% 분리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뭐가 나면 초가분이 나면 그땐 짐 싸야 무조건. 어디로 가? 종합.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 공장이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공장이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오로지 어떤 경우입니까? 초가분입니다. 초가분만.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이내부는 절대 종합으로 안 갑니다. 0이 아니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야? 별도입니다. 요거 꼭.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럼 역시 저는 주저없이 공장용지 찍습니다. 둘 다 잡아두셔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지금 메모리 딸린다. 남들은 뭐 LT라는데 나는 야 아직도 2G다 야 씨. 예,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나갑시다. 뭐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여기까지만 갑시다 일단. 자 여기까지가 시험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최근 난이도는 요 정도까지 나와주겠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기타입니다. 100% 나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요거 오늘 재산세 좀 마무리 줘야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도 포커스를 잘 못 맞춰갖고 그래서 5분만 쉬겠습니다.